꽃이 피는 날에는 나는 사랑할래요. 따스한 눈길로 그대를 난 사랑할래요. 바람 부는 날에는 나는 노래 불러요. 높이 물들은 들녘에 노래를 불러요. 밤 젖어드는 이만 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이 종원 채널, 저는 플로리스트 홍입니다. 제가 반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봄 날씨가 이렇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춥다가도 이렇게 금방 여름이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봄이 되니까 조금 바쁘기도 해서 한 며칠 제가 유튜브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베란다, 우리가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베란다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베란다 꽃 피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베란다 일조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조금 제가 베란다 일조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봄부터 겨울 되기 전까지 우리가 오랜동안 화단에서 또는 옥외 화분에서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화분에서 어떤 식물을 심으면은 이렇게 봄부터 추워지기 전까지 그냥 쭉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식물의 생육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는 이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첫째, 일조량이 있죠. 햇볕, 그 다음에 관수, 우리가 이제 물주기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토양, 뭐 요런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조 환경에 따라서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식물을 두는 위치가 변할 수밖에 없죠. 그 일조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밝은 실내에 두는 식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베란다에 두는 식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베란다 창가 아주 가까이 두는 식물이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실내를 벗어나서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옥외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 이런 식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실나무라든지 뭐 채소 같은 게 그런 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밝은 실내는 실내 관엽을 주로 두는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창가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기 위한 식물, 꽃식물을 우리가 그 베란다 창가에 이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 식물은 뭐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햇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관엽은 밝은 실내에, 그 다음에 꽃을 보는 식물은 무조건 베란다 쪽으로 나와야 된다. 왜? 일조량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꽃식물 중에서 이 제라늄이 여러분 많죠. 네, 유튜브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보면은 아주 제라늄을 정말 탐스럽게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베란다 꽃식물로서는 제라늄이 제일 많이 이렇게 주제 목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제라늄이 제일 이제 많은 것은 줄기나 잎 모양보다는 꽃을 주로 관상하는 식물로서 베란다 환경에, 즉 일조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식물보다도 꽃 피는 식물 중에서 제라늄이 이 베란다 환경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라늄을 제일 많이 키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윗자람이에요. 윗자람. 이 식물이 멀대가 채고 위만 자라면은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라도 이렇게 줘버리면은 진짜 식물이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풀잎처럼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일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원인은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짱짱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짱짱하게 키우지 않으면은 상당히 관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란다 꽃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햇볕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햇볕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아파트 향은 남향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 동향이나 서향은 여러분들 꽃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빨래도 그렇잖아요. 남향보다는 동향이나 서향이 아무래도 좀 늦게 마르잖아요. 그 다음에 남향이라 그래도 1, 2층 저층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밖에 그 아파트의 화단에 큰 나무들이 가려져 있으면은 정말 식물을 키우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려버리면은 거의 식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베란다 남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중에서 햇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조량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인가요, 여러분? 여름이 더우니까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아파트에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태양은 여러분, 일조량을 좌지우지하는 태양은 여름철에 가장 높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떠서 태양이 베란다에 깊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반면에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떠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쳐다볼 때
그래서 해가 천천히 겨울에는 떠서 베란다에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여름에는 햇빛이 베란다 안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겨울에는 깊숙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태양이 지구에서 아주 높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여름에는 태양이 그렇게 뜨겁습니까? 우리 머리로 내리쬐는 태양이 왜 뜨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여름에 덥고 태양이 우리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것은 태양의 높나비와는 상관이 없이 태양을 바라보는 지구의 각도가 가장 이렇게 태양의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는 지구의 각도 때문에 덥고 안 덥고 뜨겁고 안 덥고 차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양이 높고 낮고는 차이가 그런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겨울에는 베란다에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지만 기온이 춥고 또 일조 시간도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 키우기에는 부적합하죠. 또 여름은 여러분들 햇빛이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의 창가에 조금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남양 우리 베란다 볼 때. 그래서 꽃을 베란다에서 꽃식물을 키우는 우리 이웃님들은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봄부터 여름이 되기까지 많은 햇볕을 식물에게 선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꽃식물들은 많은 햇빛을 쪼이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봄이 지나버리면 여름부터는 햇빛을 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란다라는 우리 아파트라는 그 한계점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화단에서 밭에서 뭐 이렇게 키우는 식물들은 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건물 안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밖은 오랫동안 이렇게 햇볕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화단 식물, 옥외 화분 식물은 무슨 식물이 좋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뭐 오늘 시간 또 이렇게 난 김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있죠. 그 다음에 알뿌리 식물 수선화, 병아리가 생각나는 개나리, 그 다음에 동백꽃이 있습니다. 여인의 붉은 입술과 같은 동백꽃, 그 다음에 목련, 기다림목꽃 목련이 있고요. 진달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산에 가면은 연무롱 진달래, 그 다음에 제비꽃, 예쁜 제비꽃입니다. 저도 이 작은 제비꽃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제비꽃은 여러분, 이 씨앗이 맺히면은 이렇게 봉선화처럼 탁 자기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씨앗이 또 겨울 내내 있다가 봄에 또 이렇게 새싹을 돋게 만드는 거죠. 참 자연의 섭리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는 여의도 벚꽃을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벚꽃이 있고, 제주도 유채꽃, 그 다음에 민들레 홀씨, 민들레가 있고요. 튤립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꽃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아주 여러 종류의 튤립 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함의 대명사 백합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남 시인의 생각나는 모란이 지기 전에는 하는 거, 모란. 그 다음에 작약꽃이 있습니다. 밑에 지방에서는 함박꽃이라고 합니다. 함박 웃는 모습처럼 생겼대서 함박꽃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구밭 과수원길, 어떤 꽃입니까 여러분? 아카시아꽃. 동구밭 가수원에는 무조건 아카시아 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카시아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엄청 많이 이렇게 조림을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워낙 이 나무가 강하니까. 근데 아카시아는 목재로서는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카시아 대신에 우리가 다른 목재를 이렇게 산에 심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경제적 조림이 안 됐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는 워낙 산세태가 많이 나고 뭐 급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나 잘 사는 아카시아가 이렇게 심겨졌겠어.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살 때 보면은 아카시아 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다 아카시아 꽃이 있었죠. 그래서 아카시아 꽃 향기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쭉, 뭐 연산홍, 또 이제 할미꽃. 할미꽃도 상당히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꽃이죠. 할미꽃. 그 다음 매화꽃. 예. 뭐, 그 다음에 과일나무 꽃들. 이런 꽃들이 이제 봄에 피는 꽃입니다. 이 정도면은 얼추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산에 있는 야생화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죠, 여러분. 깽깽이 풀이라든지 뭐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은 어떤 꽃이 있을까요? 장미가 있네요. 그 다음에 찔레꽃이 있고, 장미 찔레꽃은 여러분 5월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7, 8월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봄과 이렇게 초여름에 걸쳐 있는 꽃, 이게 한번 정확한데, 일단은 장미를 여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장미꽃, 계절의 여왕, 5월달에 피는 장미꽃. 그 다음에 찔레꽃, 왠지 찔레꽃이라 그러면은 어떤 슬픈 그런 이렇게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를 꽃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저는 소피아 롤에 나오는 영화 선플라워, 그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해바라기 밭,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작나무가 보면은 닥터 지바고 영화 속에 나오는 서로를 달리는 기차 사이로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지는 자작나무 숲, 저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 또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붓꽃이 있고요. 그 다음 나리꽃. 나리 알죠, 여러분? 원추리도 있습니다. 아, 요 꽃은 참 우리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채송화, 봉숭아꽃, 채송화꽃. 그 다음에 애기똥풀. 애기똥풀은 뭐 이렇게 우리 들판에 가면은 너무 노랗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줄기를 똑 부러뜨리면은 노랗게 이렇게 애기똥처럼 노란 색깔이 나온 데서 애기똥풀인데, 이 식물은 독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기똥풀 접이 논이나 이런 데 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련. 연꽃 있죠? 작은 거. 모네에 이렇게, 그림 보면은 수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수련이 뭐 물숫자의 연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수면하다, 잠자는 수, 잠잘 수, 이렇게 잠자는 연꽃, 수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맨드라미가 있고 붕꽃이 또 여름꽃입니다. 여러분 금낭아 알죠? 금낭아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금낭아 꽃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그쵸? 금낭아는 어느 곳에 심어놔도 월동 잘 되고 참 이렇게 착한 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번식도 상당히 잘 됩니다. 씨앗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숙부쟁이가 있고 수레국화. 여러분 수레국화 알죠? 블루 색깔. 블루 색깔인데 수레국화의 그 블루 색깔은 전에 제가 어디서 책을 봤는데 블루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자연의 색깔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레국화는 뭐 핑크도 있고 있지만 저는 그 블루 색깔에 아주 고귀한 그런 느낌을 저는 이 꽃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레국화. 그 다음에 금계국.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름철 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산책로 같은데 걸으면은 노란 코스모스처럼 생긴 거 엄청 많잖아요. 금계국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 코스모스, 해바라기, 작은 해바라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루도베키아. 그 다음에 백일홍. 100일 동안 꽃이 핀다는 백일홍이 있고, 그 다음에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팔꽃. 이렇게, 밤에는 움츠려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 나팔꽃. 여러분 아시죠? 반대로 달맞이 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에는 오므러져 있고, 밤에 달을 보면은 달을 쳐다본다고 펼쳐져 있고, 반대입니다. 달맞이 꽃도 제가 있는데 안 적었네요. 여름에 피는 꽃은 달맞이 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꽃처럼 이렇게 생긴 거 알죠? 꽃이 큰 거. 여러분. 무궁화꽃은 아닌데 무궁화꽃처럼 크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용이라고 해요. 부용. 그 다음에 도종환 시인의 뭡니까? 접시꽃 당신. 접시꽃은 그냥 화단에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뭔가 등지고 있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뭐 담장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장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접시꽃이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연꽃이 있고, 그다음 능소화, 뭐 벌개미치 이런 꽃들이 우리가 계절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름꽃입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이제 가을 되면은 점점 더 이제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꽃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 잘 아는 국화, 그 다음에 구절초, 코스모스 이런 꽃들이 이렇게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들은 아무리 오래 자기가 피어 있어서 치더라도 거의 장마가 오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봄 되면은 활짝 피었다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한두 개씩 이렇게 핍니다. 한두 개씩 밖에는 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무 11홍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무리 아름답고 붉은 꽃도 열흘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봄에 그렇게 화려한 꽃들도 이제 져버리죠. 벚꽃도 떨어지고 매화꽃도 또 떨어지고 이런 꽃들이 또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꽃이 빨리 떨어져야만이 이제 나머지 이파리라든지 또는 줄기가 영양분을 갖다가 많이 받아서 또 크는 거죠.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꽃이 빨리 떨어져야만이 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는 꽃들은 여름에 피었다가 가을이 되기 전에는 또 서서히 또 이렇게 목숨을 다하는 그런 꽃이고,
또 가을 꽃은 이제 겨울이 오면은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그럼 겨울에 피는 꽃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겨울에는 꽃이 없다고 봐야죠. 특히 경기도 이북지방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단에 이제 식물을 심는데, 아, 나는 봄에 피는 꽃도 보고, 여름에 피는 꽃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차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식물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도 좀 심었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도 좀 심었다. 이러면은 점차적으로 꽃을 볼 수가 있죠. 1년 동안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한번 특히,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 조깅을 한다든지 아파트에 옥에 이렇게 화분에다가 어떤 식물을 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심으면은 계속 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을 심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이런 꽃들은 자기 수명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봄에 피는 꽃들은 장마가 되면 다 녹아버려요. 또 여름에 뜨거울 때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끝으로 소개해야 할 거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봄에 한번 심으면은 겨울에 추워지기 전까지 그냥 줄창 그냥 꽃으로 보겠다 하기를 원하면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이 식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체리 세이지란 식물입니다. 체리 세이지. 이 식물은 한 4년, 5년 전에 처음 나왔어요. 그 제가 처음에 나올 때 꽃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 심어 놓으니까 우리가 뭐 유화 그림을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한 그런 꽃이었고, 또 이파리를 이렇게 만지면 허브 향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식물인데, 이 식물은 베란다에서는 잘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밖에 심어야 됩니다. 이 식물은 지금부터 심으면은 추워지기 전까지 꽃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기 전에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꽃이 더 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손해를 안 보는 식물이니까, 뭐 지금까지 이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아마 제 하는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안 키워보신 분들은 올해는 이 꽃을 한번 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리 세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고니아는 아직까지 시장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샘플을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베고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골드가 있습니다. 메리골드도 아직 시장에 안 나왔던데, 특별한 식물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뭔가 해마다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어디 이렇게 학교에 심어줄 때 좀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별 식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식물은 체리 세이지, 그 다음에 베고니아, 메리골드, 요 세 가지 종류가 저는 심어 보니까 봄부터 겨울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 정말 별 탈 없이 잘 살더라, 잘 크더라, 잘 꽃을 피우더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식물 세 개를 꼭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밖에 식물을 이렇게 키울 때는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냥 봄의 식물도 심고 여름의 식물도 심고 가을 식물도 심겠다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조량에 대한 일조량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옥의 식물로서는 어떤 식물이 그래도 그냥 제일 괜찮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에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많은 꽃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꽃이 또 좀 있으면은 뭐 우리 보통 6월 말에 이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벚꽃도 뭐 비가 안 오면 또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끝까지 가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그 한결같이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이 벌써 4월 달, 이제 4월 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좀 있으면 6월이에요. 5월 달, 6월 달인데 6월 달이면은 한 해에 반이 또 간 거예요. 체감은 안 되죠. 근데 수치상은 어쩔 수 없이 사과의 반쪽을 우리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식물과 관련된 거 일조량, 그 다음에 옥의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네의 정원 채널 플로리스트 홍이 항상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네의 정원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